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저녁 금요일 커넥트 라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12월 25일 경향신문 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많이 드시죠? 한국의 암보험 상품이 처음으로 판매된 게 1980년 12월 25일경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에는 암보험이 생겼다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그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험을 관리하였던 데는요, 대한교육보험이라는 부서였고요. 이 대한교육보험에서 미국의 성인병 암보험 전문 업체 아메리칸 패밀리 어시어런스사와 업무를 제휴하고요. 암보험 협정을 체결하고 암보험 판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은요, 일반 생명보험 모집대와 같은 무차별 대량 모집을 막기 위해 암보험에 대한 특수 교육을 받은 전문 모집인 및 특약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암보험이 이때 생겼네요. 그 다음에 기사를 볼까요? 12월 25일이니까 40년 전이라 그래도 뭔가 크리스마스에 관한 기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바가지가 판친 성탄전야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바가지 판친 성탄전야, 다방, 주점 등 평소의 가격보다 두세 배 더 받아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받았냐 그러면요, 맥주 한 병에 3,000원. 그 당시 1980년에 맥주 한 병에 3,000원이면 엄청 비싸게 받았네. 과일 한 접시에 1만원. 지금도 과일 한 접시에 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과일 한 접시에 만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마시는 커피, 그 당시 표기법은 커피가 아니고 코피였다고 합니다. 코에서 나는 코피랑 동일한 스펠링인데요.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황실다방, 유명했나 본데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황실다방의 경우 코피 등 홍차, 일반 차는 아예 팔지 않고 코피에 생크림을 넣어 35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삼차와 쌍화차도 500원에 팔았고요. 중구 다동 1번지 다방에서도 230원짜리 코피는 팔지 않고 대신 밀크 코피를 팔으며 한 잔에 500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청자 다방의 경우는요, 평소 300원 하는 비엔나 코피만을 팔면서도 이날은 한 잔에 200원씩 더 붙여서 500원씩 받았고, 명동의 서울 다방에서도 비엔나 코피, 모카 코피 등을 500원씩에 팔았다라고 나옵니다. 신문 기사에 보통 유명한 업소가 나오는데요, 다방이 이렇게 나오는 게 참 독특합니다. 유명한 다방이었나요? 서울 정동의 황실다방, 중구 다동 1번지 다방, 중구 명동의 청자다방. 유명했나 본데요. 가보신 분들 계시겠죠?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저녁 식사하시고 어때 평안한 저녁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음악을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죠? 배경음악으로 듣고만 있어도 참 좋네요.
오늘은 성경시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슨 일이, 오늘은 성경 속에 유대인의 시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은 조금 우리하고는 달랐고요. 그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시간하고도 달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에 대한 거를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시간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밤이 있고 낮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초경, 이경, 삼경, 이게 밤에 대한 용어였고요. 낮에 대한 용어는요, 아침, 오정, 서늘한 때, 저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밤을 보게 되면요, 초경, 이거는 해질 때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하고요. 이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삼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전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이렇게 밤을 세 가지로 나눴고요. 낮의 경우는요, 아침은 해 뜰 때부터 오전 10시까지. 오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늘한 때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물 때는 오후 6시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약간 더 복잡해지는데요. 왜냐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네 방식의 시간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식의 시간도 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공간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유대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요한복음에는 로마식 표기법으로 시간을 쓰는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요, 유대식으로는 제0시라고 하는 게요,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6시를 얘기하고요. 로마 시간은 지금의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오전 6시가 유대인들에게는 제0시가 되고요. 유대인들에게 제3시가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고요. 유대인들에게 제4시는 로마인들에게는 오전 10시. 그 다음에 점심으로 넘어와서요, 유대인들에게 제6시는 우리로 따지면 낮 12시.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 그 다음에 저녁으로 가서요, 제11시는 오후 5시. 제12시는 오후 6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제1시는 오후 7시가 되었습니다. 밤에 있어서도 아까도 밤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11시, 12시, 1시. 이제 그게 우리로 따지면은 오후 5시, 6시, 7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새벽, 이렇게도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저물 때는요, 해가 질 때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보통 얘기하고요. 밤중은, 유대인들에게 밤중은 우리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닭울 때라고 사용하는 건요, 우리한테는 오전 1시부터 오전 4시 정도까지고요. 유대인들에게 새벽이라고 하는 건요, 오전 4시부터 해 뜰 때까지입니다. 조금 시간이 다르지만 지금 듣고 나시니까 조금 이렇게 다르게 사용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은요, 고향의 봄입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리우시겠죠? 이상규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 협성신학교 설립. 어허허허. 오늘은 산타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미국의 남북 감리회 하나 돼서 첫 감리교 신학교를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육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룩한 의무로 인식되어 왔었죠. 유럽 최초의 기독교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아카데미, 두 번째 기독교 대학으로 알려진 레이든 학교, 모두 1574년도, 155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636년에 설립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해서요, 윌리엄 메리 대학, 예일 대학, 유저지 대학 등도 종교적 목적, 곧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감리교회는 어떨까요? 감리교회도 학교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동에 설립한 배제학당, 이화학당, 인천에서 시작된 영화학당도 동일한 취지에서 시작된 감리교회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당시의 경물치기, 곧 널리 사물의 이치를 캐내어 바른 지식에 이르게 한다. 이 정신은요, 흔히 주자하게 선지후행설, 저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왔다고 하는데요. 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19세기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에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교회 첫 해외 선교사였던 알렉산더 더프우는요, 인도 캘거타에서 1830년 7월 최초의 선교학교를 설립했는데요. 이는 선교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중요한 시작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그럼 한국의 첫 감리교 신학교는 무엇일까요? 한국의 첫 감리교 신학교는 협성신학교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이후 교대가 확장되고 교회의 지도자 양성이 시급해지자 감리교회는 정규 학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07년 협성신학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정규적인 신학교육은 이보다 앞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제학당 내에 신학부를 둔 일도가 있었고요. 1893년에 이미 신학반이란 이름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주에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1899년부터는 신학회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지방에서 신학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1900년도 1월에는 인천에서는 조원시, 존이라는 선교사집에서 공식적인 2주 과정의 신학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강생은요, 지방 전도자 8명, 주내원 4명,
일반 청년 5명 등 17명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이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그해 11월에는요, 서울 상동교회에서 스크랜턴을 중심으로 신학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교육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김기범, 김창식, 노병선, 문경호, 송기용, 이은승, 최병헌 등입니다. 이들은 한국 감리교 초기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지요. 그리고 신학교육은요,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교양, 신학개론, 교리, 교회사기, 설교학, 해석학, 윤리학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신학계에서 수학한 이들 중에서요, 전도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전도사 자격증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1901년에는요, 신학교육이 보다 체계화되었는데요. 모든 과정을 이수한 김기범, 김창식, 최병헌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감리교회입니다. 즉 1901년 5월 14일 서울 상동교에서 개최된 미국 감리교 조선 선교연회에서는요, 김기범, 김창식 두 외국인과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의 첫 목사였습니다. 장로교회의 1907년 첫 안수보다 6년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럼 협성 신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3년을 경과해 가면서 감리교회 신학교육은 보다 조직화되었습니다. 이때 김창식과 이인승은 강사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교회의 확장과 더불어 당연히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1906년 11월부터 남북 감리회는 연합해서 신학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수강 시간을 확대하고 강사진도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는요, 북감리교 연회에서는요, 신학교육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현안으로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원시 선교사는 협성신학당을 설립하여 동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협성신학교가 생기게 되고요. 나중에는 협성신학교를요, 연합신학교라고 명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07년도에 가을부터 신입생을 받기 시작했고요. 37명의 신입생을 받아 신학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협성 신학교, 감리교 신학교의 시작이었고요. 감리교 신학대학, 지금의 그것의 전신이 됩니다. 설립부터 1911년도까지는 조원시 라고 하시는 분이 교장이었고요. 조원시는 조원입니다. 미국명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15년에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일보에 연재되었던 이상규 고신대 교수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를 읽어드렸습니다. 하하하. 산타 목소리가 좀 어설프네요. 크리스마스 저녁인데요. 오늘은 1958년 서울의 크리스마스 풍경 사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요건 신문이죠. 안보험이 생겼다. 제가 아까 보여드리지 못했네요. 안보험이 생겼다는 게 경향신문 1문, 지금 화면에 보이시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가지 판친 성탄전야.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금 화면에 보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협성신학교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그럼 이제 1958년 서울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우편에는 아주 따뜻하게 입은 두 분의 어머님이 걸어가시고요. 왼편에 보시면요, 간판이 있는데요. 엑스마스 카드, 추리 장식품 도산매, 종로 카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영풍 모자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뭘로 보이세요? 뭔가 많이 걸려져 있는데요. 자, 이거는요, 성탄절 장식을 판매하는 겁니다. 성탄절 장식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조그맣게 어머니가 아이를 얻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그 뒤에 보면은 보자기를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있는 아이가 보입니다. 아마 이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파는 가게에 이 어머니가 아이를 얻고 안에 들어가서 집안에 장식할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품을 사려고 들어가는 거를 조금 큰 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이렇게 있는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동일하게 1958년 종로에 있는 한 간판인데요. 엑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가 판매된다 라는 게 간판으로 크게 만들 정도로 그 당시에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판매한다는 것이 광고판으로 붙일 정도로 사람들한테 큰 인기와 주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거를 볼까요? 그 다음 이미지는요, 동일하게 1958년도에 종로의 간판인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카드와 장식품을 판매한다. 경양상사 옆에 있는 다방 옆에 있는 가운데 위에 엑스마스집이라고 간판이 쓰여 있죠. 그 안에 보시게 되면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벽면에 이렇게 쫙 장식되어 있습니다.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큰 사진으로 보시면은 그 안에 있는 사진들이 저 꼬마아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벽면이요, 크리스마스 카드로 다 장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꼬마아이 옆에 있는 양복을 입고 걸어가는 아저씨 앞에 있는 입간판에 보시면요, 엑스마스 집이라고 그래서 산타의 얼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카드를 참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도 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카드를 많이 썼던 것 같이 기억이 듭니다. 저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은 더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엑스마스, 한때는 엑스마스라고 하는 게 크리스마스는 기독교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니까 엑스마스라고 하자, 이렇게 설교하시기도 하신 목사님도 예전엔 계셨는데요. 엑스는 그리스어로, 옛날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의 첫 번째가 저 X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엑스마스가 뭔지 알 수 없는 엑스마스는 아니고요. 우리들에게는 크리스토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저녁에 풍성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요, The First Noel, 첫 노엘이라는 곡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노엘 그 노래인데요. 그거에 R&B 풍으로 한 분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2020년 가을 커넥트 라이프 마지막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방학을 가진 후에 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끝까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 소리가 듣기 좋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곡이 이 곡이 아니라서 마지막 곡을 한 곡 더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홀리 나잇, 거룩한 밤입니다.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neve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d. A tree